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졸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예.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웨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홍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블루 계열로 네네. 블루웨일의 핑고래. 핑고래. 아, 예. 예. 네. 블루웨일. 예. 네. 저는 기술적으로 맡고 있는 최현진이라고 합니다. 예. 네, CTO님. 네. 네, 먼저 회사 어떤 회사인지, 블루웨일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소개해 어떤 주시면. 서비스 하는지 좀 설명을.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예. 기존에 어떻게 존재하는 고용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동에 관련돼 있는 문제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 블록체인 하니까 벌써 개가 죽으려 그래. 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팀이 만들어지고 그 문제를 네. 글로벌하게 한번 풀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의 어떤 부분이에요? 고용한 뭐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네, 그렇죠. 조금 예. 구체적으로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알겠습니다. 주시나요? 저는 지금 현재 블루웨일하고 그리고 네. 벌로콜이라고 하는 네. 서비스를 이제 지금 현재 대표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벌로콜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지금 네. 샌프란시스코에 운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미국 그리고 캐나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지금 세 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싱가포르까지.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일본에 저희 서비스를 런칭을 할 계획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업체하고 이제 그 조인 벤처 JV를 하고 나서 이제 제품은 어느 정도 이제 완료됐고 이제 현재 네. 테스팅해서 이번 달에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래서 어떤 서비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기술을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네. 이제 이런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느꼈었던 게 네. 뭐 우버라든가 많은 공유 경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용에 있어서는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네네. 개인 사업자가처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한국은 그렇죠. 그런 문제가 특히 네. 심하죠. 그렇죠. 예. 뭐 아니면 한국에서 기존에 뭐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렇죠.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한 3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네.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미국에서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2020년 한 27년까지 네. 절반이 넘는 분들이 사실 이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을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사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그 스탠포드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를 하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네. 개발자 출신. 그렇죠. 예, 개발로 네네네.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그때 공부를 했었던 게 예전에 이제 뭐 유명한 뭐 스탠포드 앤드류잉 교수님이 네. 하는 뭐 그런 뭐 딥러닝 이런 거를 예전에 뭐 8년 9년 전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우연히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근데 느꼈었던 게 많은 부분에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체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마존 고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그렇죠. 뭐 고용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갖고 나오면 어떻게 보면 되잖아요. 무섭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인간 입장에서. 예, 네. 예. 근데 어떻게 어렴풋이 한 8년 9년 전에 그런 모습을 그냥 상상을 하게 됐어요.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은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사실 뭐 기술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이잖아요. 네. 과연 이게 맞는 방법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약간 고용시장 관련된 걸 이제 보다가 공유경제 쪽에 들어가게 됐고 이제 공유경제 관련된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우버를 하시는데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버시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 중에 뭐 휴가도 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일을 열심히 한다면 일을 못 하게 되면은 그 연금 같은 것도 받아야 되는데 되고. 이런 게 완전히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리고 막연히 사람들한테는 뭐 우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너 일의 주인이 되라, 보스가 직접 되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로 하면서 광고를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죠. 과연 이런 거에 준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가? 그렇죠. 네. 근데 들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렇게 복지가 잘 되는 유럽도 이것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그렇고 당연히 한국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이게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런 블록체인 이게 기술을 블록체인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죠. 그죠. 그 얘기를 좀 왜냐면 예. 뭐 인공지능 하다가 갑자기 또 블록체인으로 그러니까 좋은 걸 다 네. 하셨는데 이 좋은 예. 거에 그러니까 저희가 넘어온 말씀하신 듯한 것처럼 인상을 주니까 예. 사실 워낙 한국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 맞습니다. 핫하고 네. 예.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뭐 그에 앞서서 뭐 투자냐 투기냐 이런 얘기들도 예.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작년에 저희가 AI 특집도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사실 이제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나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모셔서 지금 말씀을 나누시려고 그러고 블루웨일이 첫 번째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 부분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다고 생각하셨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최 박사님께서도 뭐 예, 그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첫 번째 기술적-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을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들은 실제로 뭐 커스터머나 이런 사람들을 어쿼지션 하는 문제가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게 이제 광고나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광고 비용이 생각보다 높고 높죠. 광고 대비 또 실제로 효과가 사실은 네. 그렇게 높지 않은 네. 상황인 거죠. 광고를 하는 사람 자기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보는 게 뭐냐 그러면 네. 블록체인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메커니즘들이 같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네. 여러 사용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사실 이게 센트럴라이즈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사실 그 사용자 어코지션 하는 비용도 많이 크겠지만 네. 이 디스트리뷰트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냥 레퍼런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런 어떤 환경을 블록체인들이 이제 구현을 해준다고 네.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좀 더 설명을 하시겠지만 네. 저희가 크게는 캔이라고 해서 뭐 고객들을 유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광고를 대행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위에다 구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커스터머 애드버타이징 네트워크 캔 맞나요? 아니, 아니? 컨트리뷰션 액티비티 전혀 네, 잘 봐. 가까웠습니다. 네, 가까웠어요. 컨트리뷰션 액티비티 매니저 예. 매니저 매니저 그거를 기술적인 어떤 네. 시스템으로 만들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또 죄송하네요. 이제 아까 펜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코인 같은 것들을 이제 그 프리랜서들한테 네. 코인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네. 만약에 그 프리랜서가 그 코인을 모아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편전 작용을 해서 만약에 이제 코인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네. 올라가는 만큼 베니핏이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상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서 보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저브 상에서 보정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뭐 이게 그 페머니 패깅하는 듯한 달러 패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한선을 막아준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사회적 안전망을 어느 정도 만드는 어느 정도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구현을 해서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네.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연금이나 아까 보험의 역할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해주신 말씀 조금 더 이제 네네. 덧붙이자면은 네네. 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모든 그 공유 경제 아니면은 그 투 사이드 마켓플레이스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 서플라이 디맨드가 이런 쪽에서 네. 사실 그 서플라이를 완전히 잡고 들어가야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여러 나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세일즈 팀을 구축을 해서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하시는 분들 데리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런 세일 팀을 구축을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뭐 요리 잘하시는 분 아니면 그림 잘 그리시는 분 그런 분들을 컨택을 해서 저희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토큰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커뮤니티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호스트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검증도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검증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토큰으로 받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런 각각 나라에 있어서 세일즈 팀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 고용 관련된 거를 또 저희가 막 그 법률 이해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낮추면서 그리고 모든 그 베네핏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피어 투 피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비스를 하는 것만 피어 투 피어가 아니라 고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피어 투 피어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캠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커뮤니티 단순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주주 네.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기여하시는 분들까지도 저희가 잘 됐을 때 네. 다 같이 페어하게 리워드를 보상받을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시스템이죠. 스티빅 구조네요. 완전히. 예. 네. 근데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게 네. 예. 그런 전통적인 그런 주주 구성이 아니라 예. 기여하는 분들에 대한 쉐어홀더 일관한 거죠. 캐피탈리즘을 네, 깨자. 그렇죠. 예. 그거죠. 요즘 이 작가님이 스팀이 공부를 좀 글을 해가지고 올리시더니 본인 뭐가 심취하셔서 막 얘기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냥 네, 좀 일반 쉽게. 유저 그 예. 보는 분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저 일단 그 아까 버러콜 서비스도 말씀해 주셔서 네. 예를 들면 저희 쫄트에 한 3년 전, 2년 전쯤에 출연했던 팀 중에 크몽이라는 팀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말씀하신 뭐 공유경제까지는 아니지만 재능 마켓을 제대로 마켓, 키워보자. 재능 마켓. 라고 해서 이제 출연하셨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성장을 잘하셔서 네. 꽤 큰 규모를 만들어내신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비유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크몽행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포지셔닝에서 가지고 있는 여전한 장점은 예를 들면 디자이너는 늘 어딘가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고 있고 그렇죠. 정해진 급여를 받는 그리고 그 이후에 취미생활에 이런 거는 부업이 되게 어려운 형태였는데 역으로 디자이너를 쓸 만큼의 큰 일은 아니지만 그죠. 소소한 일들이 있는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예. 사실은 디자인 하나 맡기가 되게 어려서 본인이 막 정말 그렇죠. 밑줄 그으며 전단지를 그려야 된다거나 본인이 그죠. 명함 파니까 이상하게 맞습니다. 나온다거나 이런 일이 많은 거를 해결해 주는 그러니까 아까 재능에 있어서의 플랫폼의 그렇죠.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보면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익이 늘어나고 그 수수료를 가져가니까 크몽도 좋고 디자이너는 일이 많아져서 좋고 소상공인은 싼 비용으로 어차피 디자이너를 고용 못할 테니까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맞습니다. 걸 함으로써 거기에 예를 들면 그 뭐 토큰 혹은 코인이라는 게 어떤 하반 경제성을 유지해줘서 이 경제가 더 좋아진다. 그렇죠. 라는 게 모든 참여자들 예, 해피해 줄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 수 네. 뭐 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질문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코인 혹은 토큰 혹은 그 하반 경제성을 이루어지는 자본의 밸류는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혹시 답변해 주신다면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느낀 두 가지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크몬 같은 업체들이 아니면 저희도 사실은 이게 제가 볼로컬 시작한 17년 네.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 그런 마켓을 저희가 형성을 하는 그런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네. 해보셨을 테니까 그죠? 이미. 네. 그런 마켓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 아시다 처음에 우버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다 해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니. 네. 부가가치가 새로 생긴 거니까 그렇죠. 거의. 네. 근데 그게 어느 사람도 익숙해지면서 근데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대가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미니멈 페어가 나오면은 50%까지의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켓이 형성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약간 그 독점적인 그런 그런 거죠. 지위를 지키면서. 그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해결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을 저희가 이제 쓰려고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제 말씀하셨던 그 질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ICO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네, 네.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오기 전에 사실 그 외국에서 유튜브 하는 친구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저를 해서 물어본 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게 혹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봤냐?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예, 그죠. 러셀 굉장히 크로우 나온,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ICO 과정이 마치 우리가 그런 콜로세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해주면 내가 나가서 멋지게 한번 싸워보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네. 이제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람코에 있는 네. 그쪽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막 만나기도 하고. 왕자님 만나셨을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그런 왕자님 왕자가 워낙 많아요. 7만 명 왕자가 있으시다 그래서 네, 네, 네. 그래서 가기도 하고 뭐 일본, 중국 다 다녀봤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실리콘밸리 자체에서도 그런 혁신이라는 걸 많이 추구하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혁신성을 어느 정도 넘지 못한다라는 걸 사실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근데 하지만은 너희가 이 정도까지 증명을 해오면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 사실 그 기간도 길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미션이라든가 비전 같은 게 많이 희석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블록체인 그리고 ICO라는 게 나오면서 ICO라는 게 좀 되면서 그죠. 자금 조달에 대한 새로운 창구가 생긴 그죠. 거죠. 채널이 생긴 그죠. 거죠. 대중을 통해서 네.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분들 같은 경우 기존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IPO가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단기간 안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리턴을 막바로 받을 수 있고 또 잘 되면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더 좋은 리턴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새로운 그 형태의 뭐 약간 투자 방식 아니면 뭐 신금융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 걸 잘 기존에 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ICO 리버스 ICO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리버스 ICO라는 사례라는 거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업을 갖고 있으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좀 그렇죠. 기존에 있는 업에다가 사실은 하고 있던 업에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붙으면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밸류들이 이렇게 같이 부가가치와 밸류가 높아졌다.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또 이제 제가 기본 그 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두 가지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건데 하나는 결국 VC 분들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자유롭기 어렵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 생태계 혹은 이 자본주의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그죠. 쫄면서 투자하고 그렇죠. 쫄면서 투자가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쫄지 말고. 그래서 그 지적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ICO라는 개념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접근하자고 하면 그래서 물건이나 이런 걸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저를 믿고 와주세요. 한 게 킥스타터나 이런 데다가 이제 제품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돈으로 아예 하는 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방식도 한국에서도 이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혹은 이걸 가지고 내가 재고 10만 개 너무 좋은 신발을 가지고 있어. 이거 팔면은 5억이 생기는데 지금 1억만 있으면 돼요. 하면 그걸 믿고 하는 다수의 작은 돈을 가지신 분들이 요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런 거에 ICO가 약간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크라우드 펀딩이나 킥스타터처럼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에도 지금 제도권 내에서 각 국가별 제도권 내에서 굉장히 많은 제재 요소를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은 사라질 수도 있고요. 제품이 이렇게 원래 아이폰 X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이폰 X가 안 나와서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 이쪽이 충분히 그걸 해낼 수 있는지 충분히 검증하고 하세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ICO에서는 그런 장치가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거를 나타내주는 뭐랄까 우리의 비전 혹은 사용 설명서 혹은 IR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자료가 화이트 페이퍼, 백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럼 그런 거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런 리스크를 뭐 낮추고 있는지 아니면 블루웨일 팀은 그걸 어떻게 지금 뭐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약간 ICO 같은 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에는 약간 그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를 주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그런 기회를 주는 걸 떠나서 기회를 줬을 때 거기에 돌아오는 투자로서 리턴 되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 과연 이 팀이 잘할 수 있는 팀이냐 아닌 팀이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은 그런 걸 서로 약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그런 마켓이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진 않았거든요.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유튜버 분들이 저희에 대한 프로필을 막 다 검증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며칠 전에 최 박사님 관련돼서는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뭐 좋은 학교 뭐 캠브리지에서 뭐 학교에 나오시고 또 나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사에서 우주인 같진 않으시죠? 우주인을 만나셨군요. 우주인을 도와주는 우주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검증들을 그런 검증을 대중들이 해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투자를 하면 알겠지만 뭐 듀 딜리전스 이런 걸 하지만 사실 그렇게 듀 딜리전스 하는 것보다 크라우드 듀 딜리전스가 엄청 빡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대중들을 통해서 듀 딜리전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단기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돈을 벌려고 하시면 분명히 계시지만은 그런 걸 빌드업 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금씩 생겨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ICO를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어떤 뭐 준비가 백서를 있거나, 먼저 예. 써야지 뭔가 네. 진행이 된다든지 뭔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그죠. 스케줄, 프라이빗 세일, 뭐 프리세일 그죠. 얘기 많이 말들이 이게 되게 순서가 많지. 네. 그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이 일하는 어디 최학생 포함해서 팀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우연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일치가 되면서 아 이 근데 원래는 약간 술 마시면 맥주 마시면서 아 이런 거 해야 그렇죠. 되는데 술을 마셔야 되죠. 네, 네, 네. 예. 네. 보통 그러면서 하는 고민들인데 나중에 헤어질 때 아 근데 이거 너무 크지 않아? 네. 라고 헤어질 법한 그런 네.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문제점들을 딱 얘기를 했었을 때 이거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풀 수 있겠다. 풀 수 있겠는데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단순하게 그냥 술자리 안주에서 끝날 수 있을 건데 이게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걸 할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다음에 백서를 이제 저희가 초기 버전을 이제 쓰게 된 거죠. 네네. 얼마 만에 드래프트가 나왔어요, 백서는? 저희는 드래프트가 나온 게 사실 한 3일 4일 정도 걸렸고 진짜요? 예, 굉장히 빨리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없던 게 아니라 다 그렇죠. 고민하고 아까 있었던 거 서비스를 하고 했던 있었고 거지. 예. 이미 다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7, 8년 이상 고민하고 있던 그렇죠. 업을 문제들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제 녹여서 쓰는 백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었고요. 네. 물론 아직까지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있긴 한데 예. 백서를 일단 빨리 쓰고 예. 그 다음에 백서를 이제 빨리 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걸 알리는 단계가 그렇죠. 돼야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우연히 그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가장 잘하고 있는 이제 아이콘 아이콘, 아이콘. 예. 아이콘 쪽에 이제 제가 그 연락이 닿아서 이제 아이콘의 디앱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그쪽 생태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디앱이 뭔지 혹시 모르는 간단히, 분들을 네. 위해서 디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존에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아이콘 분에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네. 얘기할 수 그렇죠. 없지만 기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지만 네.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는 건 그분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본적인 그런 좀 더 쉽게 블록체인을 써서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저희처럼 서비스 운영했던 쪽에 그쪽에 있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조금 더 완전 처음부터 다 블록체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저희 쪽에 사용을 하면서 네. 그쪽 생태계 안에서 같이 그런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나오는 그런 예, 그거랑 그런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느낌이라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걸 그러니까- 더 쉽게 예.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애플이 예를 들면 모바일 스토어를 그쵸. 만들어서 네. 섭스를 만들어 놨더니 사실은 애플이나 구글이 OS를 만들어 OS를 만들고 나서 그 OS에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라고 열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정확한 뭐 날씨, 숨은 그림 찾기 앱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 앱들이 생기면서 생태계 활성화된 것처럼 예. 여기서도 그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뭐 이더리움 진영 그렇죠, 이렇게 예. 큰 데들이 있고 거기 위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를 그렇죠. 풀겠다는 분들이 그 그렇죠. 기본 기술을 연동해서 하는 게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앱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냅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 예. 네, 그래서 정도로. 아이콘 진영을 만나서 만나서, 플랫폼을 네. 만나서 그죠 네. 만나서 네. 이제 그쪽에서 하는 그런 그 애뉴얼 서밋에 저희가 초청이 돼서 네. 이제 네. 맨 처음에 저희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우연히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발표를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선언이잖아요. 아, 그게. 아, 네. 근데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그런 그 이더리움 그리고 중국에 뭐 큐텀이 있다라고 하면 네. 한국에는 또 이제 그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콘. 한국에 아이콘이 아, 있기 예. 때문에 아이콘 분을 조만간 저희가 그러니까 모셔서 초대를- 자세히 얘기를 네, 한국에 왜 자세히 한번- 한국의 아이콘인지 그러니까 네. 얘기를 네.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좀 더 어렸을 때 나가서 이제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면서 경험을 했었는데 항상 느꼈었던 게 아 내가 좀 더 기술적인 게 받침이 잘 되면 아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한국에 있는 업체들하고 이제 만나면서 그런 기술적인 도움도 받고 시너지가 날 것 같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네. 이렇게 훌륭하신 이제 저희 네. 최 박사님과 같이 네. 일을 하면서 자체적인 기술도 그럼 하면서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하실 예정이세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플랫폼을 예, 만나고.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까지 됐다. 그러면 네. 거기 아까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와 그리고 예. 아까 기술적으로 충분히 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술적으로 왜 이 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으로 뭐 아까 더 큰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부가가치가 더 생기거나 장점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블루웨일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그 플랫폼의 플랫폼 프로바이더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저를 어쿼지션하고 뭐 레퍼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레퓨테이션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네. 사실은 저희 플랫폼 위에서 만들게 됨으로써 네. 자기네들이 그걸 쉽게 뭐 그런 부분들을 쉽게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저희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모든 플랫폼 프로바이더들 입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트랜스페런트하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뭐 센트럴라이즈드 기술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센트럴라이즈드로 만들 때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무지무지 많이 들 것 같고요. 네. 아까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할 때 그리고 또 센트럴라이즈하게 만들었을 때는 지금 당장 우버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정도 이게 헤게모니를 지게 되면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존재를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블록체인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다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 저희는 그 위에 크게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걸 트랜스퍼런트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블록체인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채굴은 그러니까 이 서버나 이런 컴퓨팅 파워는 뭐 연산이나 이런 걸 저장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쵸. 그건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채굴은 지금 현재 저희는 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채굴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채굴이 없으면 그러면 플랫폼에서 그런 연산이나 이런 처리를 다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 되는 보시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밑단의 플랫폼 프로바이더의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조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 그러면 저희 코인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자체적으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저희는 이제 정책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한정으로 그건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 코인을 리저브를 하게 되고 그 리저브돼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레이트에 맞춰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코인들을 발행해서 이제 그 사이에서 돌게 되는 거고 물론 그 코인하고 나중에 이제 저희 코인하고는 익스체인지를 그러니까 가능하게 해줘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워킹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를 들면 아이콘이 아까 가장 밑단에 있는 큰 플랫폼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아이콘이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잠실이에요. 네. 잠실에 롯데월드가 생긴 거죠. 네네. 롯데월드가 생겨서 이제 롯데월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것도 만들고 아까 사회적 안전망도 구축하고 하는 어떤 새로운 뭐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를 하시는 거고 거기에 근데 롯데월드 안에 들어가면 롯데월드에서 뭐 추러스 매점들, 사 먹고 있고 매점에서 쓸 수 있는 롯데월드 코인이나 무슨 롯데월드에서 그거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그 수단을 생기는데 그 수단이 아까 무한정으로 막 해서 그럴 순 없죠. 네. 사 먹고 나서 추러스는 다 먹었는데 그 돈은 그죠. 못하면 안 되니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때 그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을 받아놓고 그죠. 롯데월드 그 코인이나 쿠폰을 주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처럼 어떤 컨트롤빌리티를 가지고 맞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그러면 어떤?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필요한 거고 네. 근데 너무 또 코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렇죠. 사실은 또 소외받는 고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블루웨일이라서 고래들 위한 정책을 피는 거 아니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진 않고요. 죄송합니다. 진 작가님의 아재 개그가 또 출연하기 시작해서 네, 출몰하기 시작해서 네. 그렇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 저희는 아니죠? 가능하면 이게 POS는 고래 위주 정책이라는 또 편견이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실 많이 네. 토론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사실은 원래 취지 자체가 저희가 고래를 위한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네. 약간은 그렇죠, 아까. 소외가 있는 그러니까 네. 그런 프리랜서들을 위한 네. 어떤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컨센서스를 지금 가져갈 그러니까 정책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그 컨센서스 합의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의 중요도보다는 아까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초반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늘 자본이 들어오는 거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이 서비스가 이렇게 돈을 벌어요. 네. 혹은 이 서비스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서 제이커브가 나올 것 같아요. 까지를 보여주고 소위 말하는 그 벤처 투자를 네, 그죠. 유치하는 시리즈 A, B 더 많이 나중에 유치할 때는 IPO 네, 그죠. 상장을 해서 이제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키우는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흑자를 내지 못하면 상장이 안 됐는데 뭐 테슬라법 이런 게 생기면서 흑자가 나도 상장할 수 있는 카페24 같은 케이스가 한국도 생겼으니까 조금씩 나아지지만 ICO는 그것보다 훨씬 더 혁신적이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 가능성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능하면 불특정한 일반 다수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이 생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자본을 그렇게 가져오겠다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 자본을 가져오고 나면 아까 글로벌리 굉장히 큰 서비스를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거는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 비즈니스를 글로벌로 크게 좀 확산시키는 전략 혹은 자금이 마련됐으니 이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비즈니스적인 걸 좀 더 일단은 그 확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최 박사님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이제 블루웨일 네트워크 안에 벌로콜이 일단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원래 서비스가. 그죠. 네. 그리고 저희하고 비슷한 마켓플레이스인데 클리닝하는 서비스, 배달하는 서비스 이런 데를 그러니까 아주 잘해서 완전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데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을 저 파트너로 모시고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캐시 플로우의 10%에 해당되는 그런 BWX를 사고 저희가 그 분들한테 세일 팀을 구축을 안 해도 되니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스 에코지션 해드리겠습니다.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생태계를 같이 구축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볼로콜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와이 레이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굉장히 전통적인 비즈니스 하시고 계시고 아니면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아마존 AWS처럼 저희 플랫폼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은 HR 관련된 거 쓰세요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드리고 대신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은 저희 네트워크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블록체인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그런 네트워크 안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걸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런 파트너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도 뭔가 이게 뭔가 속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이런 걸 들어와서 내가 정말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만든 게 그런 블루웨일에 도움이 되고 나 자신의 돈이 버는 그런 게 된다. 근데 이걸 좀 더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면은 뭐 싱가포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컨택을 해서 자 이런 사실 그런 분들이 항상 좀 스케일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 하시잖아요. 기술적인 게 안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저희 쪽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좀 더 이제 접근을 이제 많이 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백서를 읽어보시면 들어오시는데 백서 읽어보면 블루웨일 하고 화이트페이퍼 치면 다 나오는 거죠. 백서 공개돼 있는 건가요? 예, 블루웨일 파운데이션. 블루웨일 파운데이션 사이트에 가면 예. 백서를 이미 확인하실 수 있다. 예. 그럼 백서는 파운데이션을 이미 만드신 사이트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법인이라는 그 파운데이션 말씀하시는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드셨는지. 싱가포르에 저희 있습니다. 예. 국내 아직 ICO가 그죠? 예, 제약이 예. 좀 있으니까. 그러면 싱가포르에. 그 백서는 혹시 뭐 한국어 버전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어 버전만 있나요? 현재는 영어 버전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분이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한국어 버전도 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 기술적 질문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는데 그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를 토로한 팀도 사실 쫄트 되게 많이 출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홈클리닝 시스템이나 이런 배달업이나 이런 거 하는 팀들이 또 쫄트 굉장히 많이 한국에서도 사실 2년 전, 3년 전에 굉장히 핫했습니다. 그 오토 서비스를 혁신한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혁신의 그 팀들이 힘든 게 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실행력이 엄청 좋은 팀은 기술적 팔로업이 어렵다. 맞습니다. 예. 기술력만 있는 팀은 실행력이 없어서 맞습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예.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 라벨링 정책 이런 걸 하면 결국 그 시스템이 아주 범용성이 있으면서도 디테일이 그렇죠. 갖춰져야만 말씀하신 뭐 프리랜서라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업종, 굉장히 많은 게다가 굉장히 많은 나라까지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그 부분에서 기술적인 뭐 우리의 강점은 어떤 것이며 거기도 혹시 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건 어떤 게 있을지 또 거기는 CTO 님이,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스 형태로 사실 그러니까 그런 그 공급자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들이 뭐 부킹
아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부킹 소프트 같은 거 그렇죠. 필요하잖아요. 기본이죠. 네.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HR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HR이라든지 뭐 네. 페이먼트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셋으로 묶어서 네. 일단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무료를 공급을 해요. 애드 네트워크까지 포함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네. 그걸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뭐 그 애드나 이런 쪽 비용을 쓰지 않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그 뭐지 소비자를 끌어올 수도 있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비즈니스만 하고 있는 게 여러 비즈니스가 지금 버티컬하게 쭉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관된 어떤 사용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계를 해서 이제 실제로 네. 그 사이트로 넘어가서 구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시스템들을 같이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면 그런 기술적인 거는 사실 뭐 아직 다 구현돼 있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자금이 확보되면 그런 시스템들을 뭐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구축할 거고 그게 이제 우리의 밸류 가치로 이 새로 들어오려는 뭐 유저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죠. 저희는 조금 다른 게 네. 이 그런 부킹, CRM, 네. 광고 네트워크는 이미 벌로컬을 통해서 구축이 다 돼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저희가 그걸 통해서 사업을 운영을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런 했을 때 기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 말고도 저희가 이제 각각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면 딱 느꼈었던 게 네. 사실 물건 사는 거는 크레딧 카드 쓰면 별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딱 문제가 딱 보여지는 게 뭐냐면은 돈을 받는 거. 예. 그 돈을 받는 거는 각 나라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어요. 예. 받는 방식이나 뭐 제도가 다 다르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세금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글로벌하게 원큐에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금 안 내는 걸로. 아니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아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주면은 거래가 그런 건 아니라 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왜냐면 어떤 건지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해결- 저희가 그런 돈을 송금을 하는 거는 그런 서비스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네. 은행하고 일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네. 일을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고 원하면은 토큰으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토큰을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바꾸면 그분들이 이제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었을 때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나라든 되는데 저희가 다른 나라 했었을 때 그냥 돈을 송금하는 그런 API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는 그렇죠.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런 나라들은 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들어가서 완전 글로벌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연동을 하고 그런 게 없는 나라들조차도 그런 토큰을 주고 그 토큰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 현금 바꾼다 이렇게 그런 할수 있는 거가 거죠.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소위 말하는 뭐 중국, 뭐 몽고, 인도 이런 나라들은 아예 유선망 없이 그죠. 스마트폰 무선망으로 바로 왔듯이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그런 원래 단계적인 페이먼트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네. 그걸 이제 글로벌리 신용카드 단계를 뛰어넘는 뛰어넘어서 그 다음 스텝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죠. 그게 뭐 세금을 착복하려고 하거나 이런 건 그건 아니다. 그런 건 그죠.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네. 이제 저희 해주시는 이제 뭐 최 박사님 포함해서 네. 이제 그 다른 분들 그 삼성페이를 이제 리드하셨던 분들이 저희 팀에 계시고 결제 부분은 그리고 네. 삼성 그 인종 부산상님 그 최근에 네, 구글로 네, 옮기신 구글로 네. 옮기신. 예 그분도 저희 어드바이저 들어오셔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부킹 관련된 걸 해서 블록체인 하지만은 약간 POS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세일즈 그래서 일반적 결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연결을 해서 네, 네, 네. 하는 걸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그 팀이나 그 ICO 백서들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는 아주 좋은 팀으로 구성돼서 아까 이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낼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좋은 어드바이저 그룹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가 되게 핵심적으로 그렇죠.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깨알 홍보 말고 예. 대놓고 얘기하시라고 대놓고 해야 돼. 자신 있게. 대놓고. 네. 예. 저희가 유튜브 검증 여기 하면 바로 예.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저하고 저희 볼로컬 팀을 포함해서 공유 경제에 거의 1세대라고 해당되는 이제 팀들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 멤버들이 멤버들이 네, 그렇게 네.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사스라는 걸 판매할 수 있는 오라클이라든가 네. 이런 데 단연간 이제 세일즈를 하셨던 분들이 네. 저희 팀에 계시고 네. 그리고 네.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이제 삼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이제 저희 네. 최 박사님 포함해서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네. 결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얘기하자 과연 비트코인 실제로 쓸 수 있어? 그런 질문이 항상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를 정말 이제 비즈니스 운영을 하면서 풀기 위해서 이런 약간 세 개 다른 그룹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유 경제, 만들었다. 결제
그리고 사스를 판매하고 네. 기획하는 이런 팀들이 뭉쳐서 만들어진 게 블루웨일 팀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너- 어드바이저도 짧게 소개해 주시면 어드바이저는 어드바이저는 지금 저희가 뭐 아까 아이콘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콘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드바이저 어드바이저. 네, 카운슬 네, 계시네요. 카운슬에 아.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또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 다년간 비즈니스를 했던 분들도 지금 사실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네. 있고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네,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마루 180 예. 정남 이사님 진짜 오랜만에 오신 우리 이혁기 팀장님, 네. 이상 매니저님 매니저님.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또 하나의 우리 네. 후원의 큰 축이신 한국성장금융 성장 사다리 펀드 예, 서정훈 본부장님, 네. 노혜성 팀장님, 예, 박상영 주임님 주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감사드립니다. 가셨어. 네, 가신 건지 아, 담배 피고 자리 나가는 것처럼 하더니 잠깐 비우시. 네, 쓱 빠지셔서 네. 또 네. 홍보하실 게 예, 저희 있으신 걸로 3월 12일부터 예, 10주간 10주간 매주 월요일 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마루 180에서 드디어 지하 1층에서 네. 쫄지마 창업스쿨 네. 2018년도 시즌 1이 시작이 됩니다. 아. 예. 예, 주옥 같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뿐 믹스에서 네. 예, 쫄지마 치면 나옵니다. 예. 그 작가님 그게 네. 지금 몇 회째신가요? 5회? 지금 12회째. 12회. 아, 전통과 6년 관록을 차. 자랑한. 네, 네, 네. 그리고 학교도 연계돼서 어느 학교들이 예, 올해는 연세대, 카이스트, 국민대에서 생중계로 창업 강의를 들을 수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 창업을 이미 하셨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굉장히 또 보니까 강사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네.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뭐 이태경 대표님이나 송은강 대표님은 워낙 또 네. 업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참여해 보시면 의미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요 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요 방송을 역삼동에 있는 마루 180 1층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뒤풀이 시간까지 해서 10시 반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 페이스북 그룹에 하루나 이틀 전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느 팀이 나오고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물론 동영상으로 보시는 게 제일 편하시긴 한데 와서 실제 라이브로 여기서 방청을 하시거나 보시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이 뒤풀이에 또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많이 얘기 드리기 때문에 게다가 음료수도 드리고 오셔서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네. 예, 요즘 무수히 많은 질문들, 워낙 핫한 블록체인이 부분에 핫해서 또 핫한 예. 팀을 모셔서 예. 질문 질문을 한번 한번 받아보도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네, 질문부터. 예. 네,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사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기존 방식으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새롭게 사업 구조도 바꾸고 뭐 기술적인 기반들도 바뀌고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제 뭐 사업적인 그런 이제 방식을 바꾸는 거냐, 아니면 뭐 기술적인 뭐 적응이 어려운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 이게 사업적인 걸 풀어가는 게 블록체인 적용할 때 어려운 건지 기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운 건지. 예. 혹시 뭐 먼저 얘기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예.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근데 블록체인으로 이제 가는 데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웨일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저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위에 올라오는 플랫폼 프로바이더들도 다 같이 이렇게 뭔가 윈윈하는 스테이터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골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블록체인 위에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러니까 폴리시나 어떤 정책을 가져가야지 이게 서로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추구하는 바랑 실제 플랫폼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인트레스트가 다를 수도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다를 경우에 어떻게 이걸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비즈니스적으로 잘 엮어서 충돌이 안 나고 서로 윈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마켓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보면은 디스럽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센트럴라이즈 있는 기존의 비즈니스를
혁파하면서 그 마켓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 투자하시면 피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이거 없는 마켓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고 그 두 번째는 이거 경쟁자가 이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사실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이미 완전히 크게 있는 기업들, 그 센트럴라이즈 하고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보면 커미션을 완전 제로까지 떨어뜨리면서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켓을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위험도 있고. 그죠,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과연 어떤 쪽에 지금 들어가야 그런 게 오픈이 돼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공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비즈니스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고민을 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공유 경제에서 그 우버 말씀하셨는데 그런 스타트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 일용직 같은 거를 양산한다 이런 말도 있고 그에 대한 대안이 없고 막 이런 인프라에 대한 말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쟁자가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 그리고 이걸 블록체인 말고도 어떤 다른 대안이나 어떠한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뭐 비슷한 걸 꿈꾸고 있는 뭐 경쟁자 이미 ICO를 했다던가 뭐 추진 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비토큰이라든가 이제 아니면 뭐 스톰, 뭐 제임스 이런 데가 있는데 뭐 비토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에어비앤비와 똑같은 걸 하는데 커미션을 아예 안 받을 거야 라고 이제 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비토큰.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를 비슷하게 가면서 그쪽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는 커미션을 낮추면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쪽에서 하는 이제 방식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아니면은 뭐 그런 기존에 메커니컬 털크 같은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이제 이거를 위워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베리피케이션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를 했을 때 뭐 토큰을 준다 그렇게 하는 업체들. 근데 사실은 이런 형태가 사실 뭐 블록체인도 사실 굉장히 새롭지만 이런 공유 경제하고 블록체인을 섞는 거는 더 새로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거 왠지 좋은 거 하는 것 같은 느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가 가능성이 많고 이미 빅 플레이어들이 많이 마켓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의 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잘 이끌어내느냐.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저희 팀 내부도 얘기했었을 때 이거는 단순히 기술 산업이 아니라 기술, 금융, 엔터테인먼트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엔터테인먼트는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런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케팅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약간 흥미를 끌어올 수 있는 거. 소통과 공감 이런 걸 많이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지금 현재는 산업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는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 이런 것처럼 자기의 그 인트레스트 그리고 자기의 취미 생활이 직업이 되면서 이렇게 다 모든 게 다 융합이 돼가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도 이제는 그런 기술, 금융,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한 번으로 다 융합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까 뭐 그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공유 경제를 하는 회사들도 그러니까 높은 커미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까 사회적인 거는 그 정도를 일단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설 기술 같으면 쉽게 뭐 앞에 만들었던 건물이 오랫동안 튼튼히 잘 간다. 눈에 보이게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력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그 기술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ICO에 사실 ICO 하셨을 때 참여하고 싶어도 저희가 검증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이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뭐 본인이 하위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난감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 기술도 예를 들면 기술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물론 비즈니스가 중요하겠지만 근본 기술도 중요하니까 비교할 수 있는지 뭐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의견을 좀 주신다면. 블록체인도 사실은 보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블록체인을 써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비트코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이제 이게 계속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니즈가 생기면서 계속 이발브를 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놈이 그러면 더 기술적으로 상이냐 하이냐를
좋기보다는 저는 사실 블록체인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밑바탕의 기술은 똑같은데 단지 그걸 어떤 비즈니스 용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블록체인은 그 니즈에 안 맞는 블록체인도 존재를 하는 거고 어떤 블록체인은 뭐 니즈에 약간은 맞을 수 있겠지만 더 추가해서 또 다시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지금 저희가 블루웨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고민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그럼 아이콘이 제공하는 어떤 블록체인 기술이 저희가 그 블루웨일이 가지고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사업을 그렇죠. 해나가는 형태에 충분히 지원되는 기술이냐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좀 이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니즈가 생겼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ICO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고요. 저희의 의견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여러분 끝났나요? 네. 그래요? 그거 관련해서 아까 그러니까 기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궁합 혹은 이렇게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건 매우 공감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궁극적으로 하나 더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나 그 로직은 거의 뭐 한 10년 전, 7, 8년 전에 이미 나왔고 이더리움이 2년 전에 나왔고 그 뒤로도 아까 아이콘이나 이런 거는 최근에 나오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온 기술들, 블록체인 관련 기술들은 그래도 이전 기술들 보다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의 버전업 되는 것처럼 약간 뉴 기술이거나 더 많은 확장성이나 기술성을 가졌다 정도로의 이해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이랑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제공 안 되는 좀 어려운 말로 뭐 튜링 인컴플리트 프로블럼들을 뭐 루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변화를 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오래 걸리던 어떤 컨센서스 문제를 줄여가고 그렇죠. 단축해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저는 비즈니스 니즈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송금하는 데 있어가지고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사실은 그걸 그러니까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단축하기 위해서 뭐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바꾼다든지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이볼루션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CEO가 아니라 CEO신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블루웨일이 프리랜서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들에게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스 형태로 HR 관련된 것이든 그 다음에 뭐 포스와 연계된 결제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든 여러 가지 툴들을 제공해서 이 프리랜서들이 좀 더 이 커뮤니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굳이 꼭 블록체인이나 토큰이어야 할까? 그게 아니더라도 구현 자체는 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데 블루웨일이 토큰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일을 함에 의해서 더 달라지는 가치, 더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가치는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저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꼭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더라도 이미 꿈꿔서 하는 회사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아까 막 굉장히 고민 끝에 블록체인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센트럴라이즈 때 문제점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에 대해서 보세요? 조금 구체적으로 뭐 사례나 소개를 조금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사스라나 이런 툴 같은 거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런 사스 마켓 자체에서 비용이 사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스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든가 프리랜서 하신 분 예를 했을 때 되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걸 돈을 쓰기에는 가격이 많고 근데 그거를 잘 사용을 하면은 매출을 늘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비를 더 쓴다거나 아니면은 툴을 쓴다던가 이런 게 사실은 시작하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목적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하겠다. 그런 툴들을 다 공짜로 어떻게 보면 그 ICO를 통해 자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공짜로 제공을 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작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가치를 그런 블록체인을 통해서 낮춰진 그런 가격을 통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버셨던 분을 1000만 원 벌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대신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캐시플로우를 저희 쪽으로 돌리는 거죠. 아까 코인 그렇죠. 코인으로. 하지만은 이게 기본적인 거는 다 저희가 현물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때는
100불이면 100불, 그쵸. 만 원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화를 지급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캐시플로우 저희 쪽으로 돌리면서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크게 확장하겠다. 근데 이거를 사실 하려면 블록체인이 없으면은 이거를 사실상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일단 ICO를 일단 못 하고, 그죠? 두 번째는 그런 커미션을 완전 대폭 낮추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구현하는 게 불가능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사례 중에서 이제 임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프리랜서의 임금을 이제 토큰인 것 같아요. 토큰의 형태로 교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 토큰의 변동성 문제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냥 가상세와 현실 세계의 어떤 그 연결을 마지막 어떻게 할 질문하신 거냐. 분이 저희 이거를 촬영해 주시는 EPD라고 사실 영화 공부하는 학생인데 이번 졸업하거든요. 백수 직전 혹은 프리랜서 직전에 있어서 이런 생동감 있는 질문. 예를 들면 본인이 200만 원이라고 벌었는데 코인값이 폭락해서 100만 원이 됐다. 100만 원이 됐다. 어떻게 나의 100만 원을 돌려줄 거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답변을 돼요? 필요합니다. 일단은 저희 기본적으로 그런 100만 원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돈을 100만 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현지 통화로 받으니까 그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받을지 토큰으로 받을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뭐 다른 그 블록체인 하는 업체 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블록체인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약간 이네이블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부터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 불필요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받으실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올라간다 좋다라고 하면은 토큰으로 받으셨다가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트너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런 락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 최 박사님께서 혹시 좀 더 설명을 파트너분들의 락업 어떻게 락업하나요? 그러니까 파트너들이 주식을 빨리 안 판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코인을 빨리 안 판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트너가 들어오면서 저희 코인을 사서 파트너들이 그 코인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프리랜서한테 뭐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코인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사실 프리랜서 본인이 결정을 할 거잖아요. 내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고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코인을 받을 건지 아니면 실제로 현금을 받을 건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아까 저희가 잠시 설명드릴 때 리저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그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리저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코인에 대한 그러니까 리저브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게 대폭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보장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하한선을 두고 보상을 해주는 게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게 만약에 블루웨일이라고 하는 게 에코시스템이 잘 만들어서 커지게 되면 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는 거는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참여할수록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하한선 정도를 보장해서 어느 정도는 리저브에서 보장해주는 시스템까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니까 예를 들면 통화량 무슨 뭐랄까 인플레이션 그런 거를 관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혹은 인플레이션 이런 걸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그 파트너가 코인을 리저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똑같은 장을 이제 그 리저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에서 같이 이제 시스템 내에서 콘센서스를 이뤄서 결정을 해서 이번에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테니까 이만큼을 더 확보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원래는 프리랜서는 100만 원 벌면 40만 원을 그런 그 커미션 업체가 가져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거의 1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으니 100만 원 중에 6, 70만 원은 본인이 그 현금으로 쓰시고 30만 원을 마치 연금이나 이런 것처럼 코인으로 보장해 두면 이 생태계가 커지면서 더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마치 퇴직연금 드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 보장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도 고갈되는 판에 블루웨일로 오면 고갈 안 되고 큰 세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그럼 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추후에 아직 그 정하진 않았지만 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걸 만들고 있지만 구체적인 약간 컨셉 자체는 그런 돈 같은 걸 커미션을 낮추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거를 커미션을 그 리월드 뱅크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받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댄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사스를 배포를 하면서 광고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그 광고 네트워크를 쓰는 건 무료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커미션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위월드뱅크에 저희가 이제 적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분이 뭐 지난 2년 동안 저희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한 그런 레비뉴가 아니면 그런 인컴이 5천만 원, 6천만 원이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이 신뢰도가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보면 기여도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금전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또 리워드를 이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저기 백서도 나왔고 예. 사실은 ICO 네.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왔고 네. 대략 네. 일정 대략적인 일정과 뭐 ICO 목표 금액 뭐 소프트캡 하드캡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목표는 저희가 그 코인 이름이 일단 뭔가요? 그 BWX입니다. 블루웨일 익스체인지. BWX. 예. BWX. BWX.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금액은 이제 싱가포르 달러로 이제 그 55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55 밀리언 달러. 아, 싱가포르 달러. 네, 싱가포르 달러. 그러면 원화로 대략 어느 정도예요? 한 400억에서 한 그 450억 정도. 450억 정도라고 보고. 예,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프리가 있고 퍼블릭이 있는데 네. 저희가 원래는 요거를 조금 뭐 6월 1일 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거의 뭐 투자를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모르시는 분들한테 막 해외에서 막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정도 그 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다 이제 뭐 어느 몇 정도 프로 정도 원래 예상하고 그죠, 계셨는데요? 프리 저희가 이제 그 금액을? 지금 뭐 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프라이빗에서 이제 한 10 밀리언 그리고 네. 프리에서 한 15 밀리언 프라이빗은 이제 다 끝났고 네. 이제 프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선별적으로 이제 선택을해서 이제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6월 말 정도를 최종 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빨라지면 사실 5월에도 퍼블릭까지 다 끝날 가능성이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블루웨일 파운데이션 텔레그램 채널 이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확인하시고 텔레그램에서 뭘로 찾아야 돼요? BWXICO BWXICO 그리고 뭐 투자는 판단해서 하시는 거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또 뒤에 얘기가 있는 것 같으니 백서를 꼭 참고하셔라. 지금은 영문 버전만 있다. 네,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작가님 오늘 어떠셨나요? 좀 뭐 ICO 프로젝트 저희가 본격적으로 나누는 건 첫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했고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저기 세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하라 말라라고 제가 코멘트하는 거는 부적합한 것 같고요. 하여튼 이게 기존에 좀 비효율화됐던 좀 중앙 집권화되면서 뭔가 커미션이 많이 나갔던 이런 프리랜서 이런 영역을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좀 혁신해 나가는데 좀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저도 어떻게 마지막에는 저는 뭐 VC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뭐 투자금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뭐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작가님이 50억 제가 어떻게 돈 늘 건 아니지만 15억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서 저도 이제 코멘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아직 아직 실현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과 가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얼만큼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ICO를 한 업체 중에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자금 조달 방식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볼만한 팀이다. 백서를 보면서 볼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들으면서 제일 그거 했던 건요. 인상 깊었던 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거 중에 늘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도 그거 되는 게 대리운전 기사.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뭐 또 실직되시면 대리운전 기사를 하는데 하러 갔더니 내비를 사고 뭐 스마트폰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막 7-80만 원을 떼가요. 그래갖고 이제 막 울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그거를 개혁하겠다고 카카오 택시가 나와서 되게 뭐 카카오 대리가 나와서 되게 좋아진다고 하고 했는데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커미션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게 좋아지는 거냐 뭐 불만도 많고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되게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 시장에서 그런 문제들이 풀리고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해결되었다고 보기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블루웨일은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하셨고 좋은 팀을 구성해서 해결할 의욕을 가지고 있다. 자금을 주면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나 이런 거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곳이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 바쁘신 네. 와중에도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